지금 신년이어서 지방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파생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방들 중에서 일자리가 있는 지방들,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일자리 있는 지역들, 그 지역들에 대해서 실제 거주자들과 그 다음에 투자자들과 엉키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규제 일변도로 가는 상황이 되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지방 투자에 대한 얘기가 스물스물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임장을 사든 안 사든 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다. 어떤 식의 흐름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자리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인구 80만인 곳이 청주입니다. 인구 80만. 그리고 청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이닉스 청주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청주. 그리고 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 오송역에서 KTX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가도 일정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복대동 유명하죠. 복대동도 그렇고 가경동 일대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이 가까이 붙어 있는 지웰시티가 인기 단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지역도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8억 5천. 26년 1월 달에 1월 9일 날 8억 5천의 신고가를 또 찍었고요. 그리고 8억대 1월 10일 날도 신고가를 찍었고요.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차트상 보시면은 중간에 한번 가격대들이 이제 붙는 지점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서울 아파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류가 흐를 때 지방 아파트들은 가격이 죽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24년 6월 달에 매매가 6억 2천, 전세가는 4억 7천. 집은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가는 일정 정도 받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집을 사겠다는 욕구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동폭들이 좀 생기면서 지금 24년 3월 달에는 갭이 1억까지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4년 3월 달에는.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6억에 매수해서 그다음에 지금 8억 내지는 8억 5천 이렇게 이제 거래된 거를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따라 붙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 투자 싸다고 생각하니까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리고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달라붙을 상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 지벨시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입주 연도가 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괜찮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학원가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청주 하이닉스랑도 이제 가까운 지역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일자리 접근성이 있어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 가경동 일대에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지었던 신축들 아이파크 시리즈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아이파크 시리즈들. 그래서 이제 이 아이파크 시리즈들이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지어 놓은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2억대, 3억대 이렇게 돼 있던 게 지금 6억대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라서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도의 욕구가 샘솟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서울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억 4천 갱신해서 4억 4천입니다. 최고가는 4억 5천 그리고 매매가는 6억 2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갭 2억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뭐 신축이라고 할지 준신축이라고 할지 연식은 그런 정도인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2019년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준신축 정도라고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맞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이쪽에도 인프라가 나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쪽 요 아이파크 그 다음에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붙어 있고 여기 학원가도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 또 한번 갭이 더 달라붙는다고 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쫓아가는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세종시에 대한 이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한 번씩 그렇게 이전 얘기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세종시 집값도 들썩들썩하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체킹을 해 가면서 이게 돈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어, 이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좀 전에 뭐 기아차 야수면은 사라라고 하는 것처럼 돈이 남고 야수이거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방 갭 투자하는 거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확실히 그 지역을 몇 차례 갔다 오시면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파악도 안 하고 하시면은 문제가 커질 거예요. 근데 충청도에서는 청주가 상당히 80만 도시이기 때문에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여건도 뭐 나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 조금 더 이제 더 큰 도시고 가까운 곳 중에 하나가 대전이죠. 대전. 대전도 그 지난 정권 그 문재인 정권 때 신축들을 많이 지었던 동네 중에 하나인데 대전도. 그래서 이제 대전 같은 경우가 한때 소외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들이 많이 싼 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싼 대전의 인프라도 대전이 또 나쁘진 않지만 대전하면 요즘에는 이제 노잼 도시에서 성심당으로 이제 바뀌었죠. 성심당으로. 그 정도로 이제 대전에 대한 그 인식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실제 거주는 나쁘지는 않지만 거주하는 사람들의 선호도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로서는 괜찮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투자로서는 매력이 있는 곳이 아닌 게 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변화 변동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대전하고 이제 세종이랑 같이 연계돼서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 대전도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세종도 연결해서 보시는 거 좋고. 그러면 이제 대전을 보면은 어디를 보면 좋냐? 대전 하면은 이제 그 학원가이면서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되냐 안 되냐를 좀 따져보면 좋은데, 대전 하면은 대전 이제 시청역 앞에 있는 크로바 아파트, 목련 아파트 빼놓을 수 없죠. 크로바, 목련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바, 목련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로바, 목련, 시청역, 대전 시청역이 어디가 있냐? 정부청사 대전 시청역. 여기에 이제 학원가도 되었고 크로바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바 아파트. 그래서 크로바 아파트와 목련 아파트, 이 아파트의 가격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현재 지금 앞전에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는 9억 5천, 23년 5월입니다. 9억 5천에 전세 5억 6천. 그러면 5억 5천이면 갭이 4억 정도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갭이 4억.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매매가 12억에 전세 6억 4천. 한 5억 8천에서 6억 정도의 갭으로 지금 벌어진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이 대전 시장에서도 학원가 주변의 상승이 조금 두드러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보면은 대전은 한번 가시면은 아, 이 동네 특이하네라고 하실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로바, 목련, 한가람, 은하수, 개나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대전은 다 브랜드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개나리, 목련 이런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들이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책 목표상
아파트 이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었던 거고, 이제 그 서울의 아파트들이 이제 영어 이름 콩글리시 알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는 요 대전에 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조금 당황할 수도 있지만은 당황하지 말고 아파트만 잘 보시라. 지금 여기 지금 크로바 아파트를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학원가가 여기에 밀집 지역입니다. 여기 시청역 앞에 유흥가 플러스 학원가가 같이 있는 곳이 여기 크로바 목련 요 학원가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때 이제 입주 이 당시 정권 끝 무렵에 문재인 정권 끝 무렵에 입주한 게 뭐냐, 여기 신축입니다. 여기 돈산 이편한, 돈산 이편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문재인 정권 끝날 무렵에 최고점을 찍고요. 8억대, 9억대를 찍고 그 다음에 쭉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와서 현재는 갭이 2억 2천 정도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둔산에 이제 그 둔산의 크로바랑 목련 이 학원가랑은 일정 거리는 두고 있으나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바 목련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가서 탐방동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탐방동 쪽에 내려와서 여기 이편한 상태 내부도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요 아파트 둔산더샵 엘리프, 둔산더샵 엘리프가 여기 지금 보시면 25년 2월에 신축이 됐습니다. 요거 지어지고 나서 여기가 막 한참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었던 곳인데, 요곳에 지금 가격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평대 봐보니까는 지금 어떻게 6억 8천에서 7억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엘리프, 더샵 엘리프, 그리고 여기 이편의 세상 요 가격 흐름을 보면서 이런 것도 지방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 요것도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대전도 재개발하겠다고 하는 지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대전 재개발은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말 대전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그냥 아파트 있는 거 투자를 하세요. 지방 재개발 잘못 건드렸다가 눈물 쏟지 마시고요. 예. 재건축도 아니고 재개발 잘못 건드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재개발 샀다가 싸니까, 재개발이 엄청 싸요. 뭐 매매가 해봤자 뭐 2억, 3억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싸다고 생각하니까 서울 재개발 생각하고 덥석덥석 집었다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재개발, 대전 쪽에 재개발이 엄청 많은데 재개발 잘못 건드렸다가 눈물 쏟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방 가면은 유혹이 커집니다. 아파트 갭이 너무 비쌀 것 같으니까는 이럴 바에는 재개발을 살까? 사도 돼요. 감당이 되면. 그리고 뭐 일정 정도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하신다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목표가 있다면 어느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했는데 결국에는 지방 탓을 하고 물건을 탓을 하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어떤 투자든 상관이 없는데,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싼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대전을 왔으니까 세종시를 체킹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분명히 이제 지방 투자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전에서 위로 살짝 올라가면은 세종시가 나옵니다. 세종시도 금강을 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세종시는 정부청사로 인해서 생긴 도시죠. 정부청사.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청사가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주변에 공무원들한테 이제 이 세종시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주 그 할 곳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에게 분양을 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 아파트 시기에서 그렇게 이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싸게 받으신 분들이 덜어는 파신 분도 있고요. 싸게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대전의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가 제2의 노잼 도시입니다. 제2의 노잼 도시.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그래서 세종시에서 주말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상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상권이. 그러다 보니까는 한번 호재가 불 때마다 들쑥날쑥하는 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학원수 58개 이렇게 되어 있는 세종초등학교, 세종고등학교 요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학원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왜냐면 정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학원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58개 학원이 이제 들어와 있고 여기도 또 학원가가 이렇게 구분상가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생활 상권이 좀 되어 있는 곳들을 선택을 하셔야, 만약에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세 세입자들이 들어왔는데 조금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생활 상권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을 먼저 이렇게 지금 학원가들이 되어 있고 여기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청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일자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세종시를 한 바퀴를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쪽 라인도 정부청사, 정부 세종 이청사 있는 요 라인들, 여기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번 먼저 둘러보시고, 이 정부청사에서 옆으로 이제 빠져나오면 요 학원가로 연결되는 요 구간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도 올라가시고, 그리고 세종시는 아파트가 선호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종시라고 해서 싸다고 덥석덥석 집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거 집었다가 세종시 못 팔아서 죽겠네 살겠네 이러시면은 힘이 곤란합니다. 힘이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세럼초등학교, 세럼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요 지역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매매가하고 전세가는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아까 대전 봤을 때하고는 또 느낌이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세종시가 무조건 오른다 해서 달려들 게 아니라, 내가 여기가 투자라고 한다면 내 실투자 금액이 얼마인가, 그거 대비해서 이거 가성비 있는 투자인가, 그리고 정고점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생각 안 해보시고 그냥 무조건 그 올라갈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얘기하시면 스텝이 많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정부청사 있는 쪽에 이제 여기 17단지,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정부청사에서 가깝긴 한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12억까지 갔다가 4억까지 떨어지고, 이게 이제 4억은 이제 좀 이제 다른 얘기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중내 사내 뭐 심대내 중내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있었던 때인데,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은 가격대들이 지금 31평, 34평을 봐야죠. 34평에 이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낮습니다. 전세가가.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세종은 예의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세종시가 정부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투자에 매력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여기 전세가가 딱 보이시는 것처럼 전세가가 이 정도로 많이 낮습니다. 30평대 2억대, 뭐 좋아야 3억대, 이렇게 2억대 3억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가만 이렇게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데 잘못 들어가시면은 빠져나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11억과 12억에 팔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있을까? 쉽진 않을 겁니다. 절대는 쉽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비싸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먼저 제일 가까운 충청도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충청도권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청주, 대전, 세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역마다 특색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충청도 얘기하는데 마지막 서울로 올라오는 기목에 요거 얘기 안 하면 서부사나이님 서운할 것 같으니까 서남만 잠깐 보면은
천안을 하면은 불당동이죠. 불당동 하면은 이 불당동의 학원가는 여기 183개. 지금 세종시보다도 학원가가 많고 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천안 불당동은 한 번은 임장을 갔다 오시는 사든 안 사든 갔다 오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이 이렇게 좀 계획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만하구나. 그래서 여기 선호도가 좀 있구나. 이런 상황들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GL 푸르지오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편이고 GL 더샵 얘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선호하는 단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고점을 봤었을 때 지금 9억 선이 넘어서 10억이 안 되는 가격까지 갔다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6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8억 천, 전세는 5억 3천. 근데 비교를 해보시면 세종시하고 비슷한 가격대 8억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GL 더샵은 전세가가 그래도 5억이 넘는 상황이에요. 근데 세종시는 2억대, 3억대. 차라리 갭 투자를 한다면 천안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학원가를 보시면 이렇게 학원가가 되어 있고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생활 상권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기에는 인프라 자체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종시하고는 완전 다르죠. 지금 상가 이제 보이는 정도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전세 가격이 왜 낮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해당 도시를 가셔서 그런 것도 비교를 해보시고 그러면 천안이 이렇게 불당동이 뜬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쪽 편으로 가면은 이 옆자리가 여기 삼성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여기 일자리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 불당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산 지역에 일자리가 지금 보면은 LG전자도 아산, LG전자 공장도 있고 여기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 등등등의 일자리들이 많이 놓여 있는 곳이 천안입니다. 그래서 천안 불당동이 이렇게 가격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 시내도 한번은 대비되는 효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 어디를 대비를 해보시면 좋냐 하면은 원래는 천안은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됐던 게 아니라 천안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유지되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1호선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1호선뿐만 아니라 지금 이 그 경부선 옛날 경부선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도심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상권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 불당동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아져서 불당동은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재개발,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쪽 지역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불당동 바로 옆에 있는 동네를 먼저 통과를 하면서 이 시내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쌍용역 앞에 있는 요 지역의 또 아파트들을 아니 거주는 해야 되니까 가격이 뭐 다 좋고 뭐 한 대를 다 살면 좋겠지만 불당동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은 쌍용동 쪽에 학원가가 이렇게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가 주변에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세요. 프랜차이즈가 객단가가 높은 프랜차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학원가를 이제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는 학원가 중심으로 요 뒤쪽에 보시면 27년 5월에 이렇게 신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축 분양가를 확인해 봤더니 불당동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대비를 해서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쌍용동 가서 이제 사람들이 요쪽 주변에 아파트들 아이파크 이제 좀 이렇게 거래가 이제 많은 단지 중에 하나죠. 여기 수곡초등학교를 딱 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아이파크 또 한번 꼭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거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거래 난리가 아니죠. 막 전세 2억에
뭐 매매가 2억 7천에 막 빽빽하게 거래가 막 지금 여기 빽빽한 가격대가 빽빽한 거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고점이 얼마였냐 봤더니 최고 고점이 뭐 3억 5천 5백 한 건 거래가 됐었고 최근에는 2억 7천 그리고 전세는 2억 1천 그럼 쉽게 얘기하면 2억 1천 2억 3천 갭이 6천 5천 내외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5천 내외를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얼마를 먹고 나와야 되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좋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불당동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게 뭘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식이 2004년이에요. 2004년.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가깝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주변으로 학원도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쪽 지역들 이용할 수 있으니까는 여기에 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그리고 인프라가 불당동처럼 확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는 전세가와 매매가는 저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내부 컨디션 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샤시는 바꿨는지 갭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이런 단지들 가서 샤시를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부에 중문이 달려 있는지 중문이 달려 있지 않은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집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반기에 제가 봤을 때는 원튼 원하지 않든 비싸지면은 지방으로도 살짝 눈을 돌릴 것 같은데 저 밑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저 밑에까지는 한번 대인 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도권까지는 움직일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충청도권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한 번은 좀 이렇게 이제 그 체킹을 해서 지금 지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여기까지도 돈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얘기하다가 요거 하나 얘기를 안 해줬는데 지금 여기 불당동이 뜨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불당동이 뜨니까 또 그 제2의 아류작으로 불당동처럼 이제 만들려고 하는 데가 지금 성성동입니다. 천안 성성동. 그래서 이제 천안 성성동 같은 경우에 발음하기도 좀 힘들죠. 성성동. 성성동 쪽에 이제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분양한 것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어떻게 어, 갭을 메워 갈 건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러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성동 쪽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두정동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동네 중에 하나죠. 두정동 아이파크. 두정동 아이파크도 한번 꼭 갔다 오시고 이쪽 지역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석, 아이파크, 두정 요쪽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천안도 인구가 상당히 됩니다. 천안이 70만입니다. 70만. 그래서 인구 70만 도시, 천안 70만, 청주 8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이 110만. 그래서 천안, 청주, 대전 요 세 개 도시가 이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올해 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충남이었죠.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겠다는 얘기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에 묶이면서 천안, 충청도 지역이 움직일 상황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돈이 이쪽으로 가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라.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어요. 천안 불당동에 있는 더샵 아파트 8억대였습니다. 이 8억대가 위로 올라갈지 뭐 밑으로 떨어질지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올 초에 이제 1월 시황을 얘기하면서 돈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경매로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아파트 값이 비싸져서. 그래서 이제 경매로 간다는 거는 서울 아파트 경매. 지금 서울 아파트 경매 지금 제가 이제 검색어를 치니까 연관 검색어가 뒤에 따라 붙죠. 경매 건수 등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연끌조 한계 도달 아파트 경매로 줄줄이
25년 8월 뭐 이렇게 21년 이러다 집 못 살라, 아파트 경매 낙찰율 100% 넘어. 경매를 하는데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경매를 하더라도 15 대책에 의해서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상황, 유찰이 안 되고 감정가 8억 5,500에 보다 13% 비싼 9억 6,270만 원, 이렇게 돼서 경매 시장도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는 상황.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대출을 과하게 받았거나, 그리고 금리가 지금 대출 금리가 지금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부담이 돼서 견디질 못하는 상황이 돼서 경매로 넘어오는 상황도 발생을 할 거고요.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경매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도 생길 거고, 반대로 경매 시장에 가서 물건이 매물이 차질로 갔는데 없다 보니까, 다 저층밖에 없다 보니까 중층 이상을 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매 시장 가서 중층 이상의 컨디션 괜찮은 것들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매 시장에 어떤 식의 지금 경매 건수가 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 비싼 113%의 이제 경매 낙찰이 됐죠.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뜨거운 시장인지, 아까 얘기했던 기아차가 이미 가격이 올랐는데도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도 또 올라가는 현상과 지금 유사한 상황입니다. 과열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또 과열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뉴 노멀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 그래서 잘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